네, 오늘은 환경교육에 오랫동안 힘써오신 김추님 선생님의 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. 사람들은 왜 알면서도 행동하지 않을까? 이 고민? 어쩌면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. 혹시 당신도 비슷한 답답함 느껴보신 적 없으신가요? 오늘 이 글에서 그 실마리를 좀 찾아볼까 합니다. 특히 선생님이 어떤 수련 연못 이야기에서 큰 깨달음을 얻으셨다고 해요. 이게 뭐냐면요. 매일 2배씩 늘어나는 수련이 있는데 30일 만에 연못을 가득 채운다고 가정해 보세요. 그럼 바로 그 전날 29일에는 연못에 딱 절반만 차 있었다는 거죠. 아주 간단하죠? 근데 이게 어떻게 선생님의 관점을 확 바꾸는 계기가 됐을까요? 네. 그 이야기가 사실은 지수 성장의 무서움, 그 본질을 딱 보여주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처음에는 변화가 거의 눈에 안 띄어요. 아주 미미하죠. 그러다가 어느 순간 특히 마지막 단계에서 폭발적으로 확 늘어나는 거죠. 이게 바로 많은 문제들, 특히 환경 문제처럼 당장 눈앞의 결과가 안 보이니까 그 심각성을 체감하기 어려운 문제들의 특징이에요. 시스템 안에 존재하는 어떤 그 지연이라는 속성 때문입니다. 아, 지연이요. 그러니까 변화는 이미 한참 진행 중인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문제가 빵 터지는 그런 상황이군요. 그래서 이 경험이 선생님을 시스템 사고라는 새로운 생각의 틀로 이끌었다는 거군요. 근데 그 시스템 사고라는 게요.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? 그냥 뭐 전체를 봐라 이런 말하고는 좀 다른 거겠죠? 네, 맞습니다. 훨씬 깊은 의미가 있죠. 시스템 사고는 단순히 개별 요소 하나하나를 보는 게 아니에요. 그 요소들 사이의 관계, 그리고 원인과 결과 사이에 눈에 잘 안 보이는 시간 간격, 즉 지연이죠. 또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결과를 막 키우거나 혹은 줄이는 그런 피드백 구조 같은 것에 주목하는 방식입니다. 피드백 구조요. 네. 예를 들면 기후변화에서 온실가스가 늘면 기온이 오르잖아요. 그럼 빙하가 녹고 빙하가 줄면 햇빛 반사율이 낮아져서 기온이 더 오르는 이런 악순환 같은 거요. 이런 되먹임 구조를 파악하는 거죠. 그리고 예측하기 어려운 비선형적인 변화, 이런 것까지 고려하는 게 시스템 사고입니다. 아하.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기후변화처럼 아주 복잡한 문제를 볼 때 단편적인 지식들을 그냥 나열하는 게 아니라요. 여러 요소들이 서로 얽히고 설킨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으로 보게 된다는 겁니다. 왜 우리가 즉각적인 변화를 느끼기 어려운지, 또 왜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좀 부족하게 느껴지는지, 그 구조적인 이유를 이해하게 되는 거죠. 아까 그 수련연못 이야기처럼요. 와, 굉장히 흥미로운 관점이네요. 그러면 이제 분리수거를 잘해야 한다 이런 당위적인 구호 말고요. 왜 우리 동네의 분리수거 시스템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을까와 같이 문제의 근본적인 구조를 질문하게 되는 거군요. 개인의 행동과 전체 시스템의 상호작용을 보게 되는 거네요. 근데요, 시스템이 너무 거대하고 복잡해 보이면 오히려 내가 뭘 할 수 있겠어? 하고 무력감을 느끼게 되진 않을까요? 그거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. 시스템 사고가 개인의 책임을 없애는 건 절대 아니에요. 오히려 문제의 진짜 원인이 단순히 개인의 뭐 도덕성 부족? 이런 차원이 아닐 수 있다. 어쩌면 시스템 구조 자체에 있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. 아, 구조적인 문제. 네. 그래서 막연한 죄책감을 느끼기보다는 시스템의 어떤 부분을 건드려야 어떤 지점을 바꿔야 진짜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날까 더 효과적인 개입 지점을 찾도록 돕는 겁니다. 이걸 좀 더 큰 그림으로 보면요. 결국 환경교육이라는 게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서야 한다는 거죠. 세상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작동하는지를 이해하는 일종의 의식의 확장 교육이 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. 그냥 환경보호합시다 구호만 외치는 게 아니라 문제의 근본 원인이 숨어 있는 그 시스템의 구조 자체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, 이걸 고민하게 만드는 거죠. 네, 정리를 좀 해보자면 그 수련 연못 일하기는 우리가 사는 이 복잡한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작은 창문 같네요. 그리고 시스템 사고는 그 창문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나 변화의 패턴 같은 것들을 읽어내는 렌즈라고 할 수 있겠고요. 결국 단순히 문제를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문제가 어떤 구조 속에서 발생하는지를 파악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. 이게 변화의 시작이다. 이런 말씀이시군요. 네, 정확합니다. 오늘 살펴본 글은 바로 그 시스템의 패턴을 인식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죠.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좀 던져보고 싶습니다.
이렇게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방식을 이해하게 된다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당신이 혹은 우리가 선택하는 구체적인 행동 방식은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? 특히 시스템 속에서는 아주 작은 변화가 때로는 예상치 못한 굉장히 큰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서 말입니다.